58세 주차 요원이 단 2분 만에 심정지 직전 재벌 회장을 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밝혀진 충격적 정체에 온 가족이 무릎 꿇었다. 30년 전 조작된 의료사고로 쫓겨난 장남, 인천공항 주차장 비동 입구. 오전 8시,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주차요원 강민수 58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형광조끼를 입고 주차 안내봉을 들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민수 씨는 이곳 인천공항에서 20년째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대중교통을 3번이나 갈아타고 출근했습니다. 낡은 유니폼과 해진 안전화, 그리고 20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의 모습은 공항의 풍경처럼 익숙했습니다. 이날도 고급 수입차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민수 씨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주차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30대 중반의 남성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기 아저씨, 내 차 조심해서 대라고. 긁히면 당신 월급으로 평생 못 갚아. 민수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남성은 코웃음을 치며 떠났습니다. 민수 씨는 그의 차를 정성스럽게 주차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무시와 막말, 때로는 욕설까지. 하지만 민수 씨는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구내식당 대신 주차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그의 점심이었습니다. 3,000원짜리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주차장에서 일하는 후배 직원 박철수 45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형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민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지 뭐. 20년이면 강산도 2번 바뀐다잖아. 철수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전에는 다른 일 하신 적 있으세요? 가끔 보면 뭔가 다른 분들이랑 달라 보이거든요. 민수 씨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일은 다 잊었어. 지금 이 일이 내 전부야. 오후 2시쯤 VIP 전용 주차구역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안내를 위해 다가가자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기 VIP 구역인 거 모르나?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마. 민수 씨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차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필요 없어. 물러서. 민수 씨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는 하루 종일 서 있던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공항 건물, 고급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20년간 모은 돈으로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수 씨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나이 든 남성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강대현과 장남 강민수 의대 졸업식에서. 민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좁은 방에서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TV에서는 재벌가의 화려한 파티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현 회장 강대현 78세와 부회장 강민재 52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한 누명, 가족들의 냉대, 그리고 쫓겨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나앉았던 그 순간. 하지만 민수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데 58세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던 그 젊은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공항은 평소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장을 가는 비즈니스맨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귀국하는 유학생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비동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내부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VIP 라운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사람들이 VIP 라운지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 도착하자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비서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비서 송영민 42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은정 간호사 35세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노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송영민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민수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회장, 회장,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민수 씨는 쓰러진 노인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 태양그룹 회장 강대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많이 수척해졌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인천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택시를 잡았습니다. 20년간 타본 적 없는 택시였습니다. 요금이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민수 씨의 마음은 더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아버지. 자신을 쫓아낸 그 아버지였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실려왔다는 소식에 병원장을 비롯한 고위 의료진이 총출동했습니다. 민수 씨는 응급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한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곧 검은색 외제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재 52세, 태양그룹 부회장이자 민수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뒤로 임원들과 비서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지금 상태가 어때? 민재 씨가 소리쳤습니다. 송영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민수 씨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생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동생은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심장내과 과장 이진우 48세와 응급의학과장 박수연 45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혔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재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수연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쓰러지신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민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는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원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본 아버지가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니. 하지만 그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가족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1시 인천의료원 응급실. 강대현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중환자실 밖에는 태양그룹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무 김한석 55세, 상무 최영수 51세, 이사 정민호 47세까지 주요 임원 전원이 출동했습니다. 민재 부회장은 의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모두 모여서 검토했지만 현재 상태에서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박수연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동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급한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들, 환자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재 부회장과 임원들도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숫자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당 90회였던 심박수가 70, 60,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대현 회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이진우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40, 30, 20. 민수 씨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후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나이는 78세, 고령 환자의 경우 더욱 위험했습니다. 제세동 실시. 이진우 과장이 외쳤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강대현 회장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제세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박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30, 40, 50. 하지만 곧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 과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진우 과장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민재 부회장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의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특히 심장외과를 전공했고 군 복무 시절에는 군의관으로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위급한 상황을 겪으며 특수응급처치법을 익혔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병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고난도 기술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환자를 살리는 특수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의료 행위를 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상은 자신의 아버지.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의사들이 계속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박수는 이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주차요원 유니폼을 입은 58세 남성. 해진 안전화, 거친 손. 도저히 의료진으로 보이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민수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 어느 병원 의사인데요?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전직 군의관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근무했고 심장외과를 전공했습니다. 박수연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주차요원이 무슨 의사?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복도에 있던 민재 부회장도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수 씨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쫓으세요. 민재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수 씨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심정지 직전입니다. 이대로는 정말
민수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진우 과장과 박수연 과장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환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민수 씨는 재빨리 강대현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빠진 숨소리.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의사로서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환자를 직접 만지는 것도.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의관 시절 수백 번 반복했던 그 동작들을. 먼저 환자의 정확한 맥박 위치를 찾았습니다. 경동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로는 소용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는 특수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미국 특수부대 의무병에게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심장 직접 압박법. 일반적인 흉부 압박보다 훨씬 깊고 정확하게 심장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늑골이 부러지고 심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확한 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5cm 깊이가 아니라 7cm 이상 깊이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하면 늑골이 부러집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분당 120회 속도로 리드미컬하게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특수한 각도로 압박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심장 전체가 아니라 좌심실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기법이었습니다. 박수연 과장이 모니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저것 봐요. 심박수가. 모니터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 15, 20.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건 군 의무대에서 쓰는 고급 기술이야. 일반 병원에선 거의 안 쓰는. 민수 씨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이 기술을 지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심박수가 30을 넘었습니다. 강대현 회장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호흡 보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공호흡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기법으로 폐의 특정 부위에 산소가 집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번의 정확한 호흡 후 다시 흉부 압박으로 돌아갔습니다. 30회 압박, 2회 호흡. 하지만 그 리듬과 강도, 각도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옆에서 보조했습니다.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방법이죠? 은정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는 대답 대신 계속 압박에 집중했습니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심박수가 45를 넘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 파형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 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니. 박수연 과장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환자 맥박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됩니다.
정확히 2분이 되는 순간 민수 씨는 손을 뗐습니다. 강대현 회장의 심박수는 60을 넘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확실히 혈색이 돌았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뒤로 물러서며 힘없이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이런 고강도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65, 혈압 1만 2080, 산소 포화도 95%, 모든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연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저건 미 해군 특수부대 의무병들이 쓰는 CART 기법 아닙니까? 카디액 어드밴스트 리서시테이션 테크니크. 한국에서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텐데요. 민수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민재 부회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나셨습니까? 이진우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분이 특수 응급처치로 살리셨습니다. 민재 부회장이 민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 아버지를 구했소?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고급 기술을 쓸 수가 있나? 당신 신분을 밝히시오. 민수 씨는 대답 대신 중환자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 가려고 하는 거요? 민재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는 멈춰섰습니다. 그때 강대현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서 있는 민수 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강대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뒷모습, 그 자세, 뭔가 낯익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민수야?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그 이름은 30년 전 가족에서 지워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대현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쫓아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민수냐? 너 정말 민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 강민수입니다. 민재 부회장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형? 30년 만에 나타난 형?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초라한 주차요원이 한때 태양그룹의 후계자였던 강민수라니. 형님이라고? 설마 진짜입니까? 민재 부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재야. 복도에 있던 임원들도 모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무 김한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수 전무님? 30년 전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습니까? 상무 최영수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로는 외국으로 떠나셨다고. 민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국은 무슨, 여기 인천공항에서 주차요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강대현 회장이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라. 민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이다. 30년 만에 내 얼굴을 보는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다. 미안한 건 나다. 너를 쫓아낸 것은 나였어. 이진우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너무 흥분하시면. 하지만 강대현 회장은 민수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구나.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야. 회장이 격하게 말하자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지금은 건강부터 챙기세요. 강대현 회장은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웠던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민재 부회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형을 모함했던 그날을, 의료사고를 조작해서 형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날을. 송영민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이거 큰일입니다. 만약 30년 전 일이 다시 밝혀지면. 닥쳐. 민재 부회장이 낮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도 이리 와봐라. 민재 부회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민재의 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마주 잡게 했습니다. 너희 둘은 형제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아들들이야. 민수 씨와 민재 씨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민재 씨는 형의 거친 손을 느꼈습니다. 주차요원으로 20년 동안 일하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민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그 동생을. 하지만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다 지난 일이야. 강대현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민수 씨는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이름 강민수, 생년월일 1967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신분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맞구나. 정말 내 아들이야.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태양그룹 법무팀과 비서실 직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민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법무팀장 한상철 52세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강민수 전무님이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장남 민수가 맞아. 한상철 팀장은 민수 씨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침묵했었습니다. 회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30년 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현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 일? 그래, 바로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회장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30년 전 진실을 말해봐라. 정말 민수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거였나? 민재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송영민 비서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대답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심박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속았어. 하지만 이제 알고 싶다. 진실이 뭔지. 중환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민재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30년 전 그 의료사고는 제가 조작한 것입니다. 중환자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재 부회장의 고백에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전무 김한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재 씨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태양병원에서 있었던 그 의료사고,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한 사건, 모든 책임이 집도이었던 형 민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술실에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건 저였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의대생이었습니다. 형님의 수술을 참관하던 중이었죠. 환자는 재벌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형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계셨어요. 민수 씨는 조용히 동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잘못 건넸고 그게 환자의 주요 혈관을 손상시켰습니다. 형님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송영민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에는 강민수 전무님이 수술 중 실수했다고. 민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당시 태양병원 의무기록 팀장이었던 서준혁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태양그룹 상무로 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상무 한 명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서준혁 상무였습니다. 부회장님, 서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민재 씨는 계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은 거액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00억 원. 당시 태양그룹으로서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죠. 강대현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형에게 누명을 씌운 거냐? 민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없을까봐, 가문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모든 것을 형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수술 기록, CCTV 영상,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것이 형님이 실수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이진우 과장이 경악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민재 씨는 대답 대신 계속 고백했습니다. 형님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형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버지도 형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침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냐? 회장의 심박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다급하게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계속 말해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지? 민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형님은 의사 면허가 박탈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셨죠. 가족들도 모두 형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도 함께. 민수 씨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회의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도 동생들도 친척들도 모두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형님이 외국으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기 인천에서 주차요원으로 살고 계셨던 거죠. 상무 최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강대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주차요원으로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 아들을 믿지 못했어. 법무팀장 한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시 수술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사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조사하라. 30년 전 그날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라. 민재 부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영민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끝났어. 30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 이제야 끝나는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회의실. 강대현 회장은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의사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태양그룹 전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법무팀은 밤새 30년 전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한상철 법무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당시 수술 기록에서 여러 가지 조작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오래된 수술 기록이 떴습니다. 여러 곳에 수정 흔적이 보였습니다. CCTV 영상도 분석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5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상철 팀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3명을 찾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술하기를 실제 실수는 강민재 씨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무 김한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한상철 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의무기록 팀장이었던 서준혁 상무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2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출처는 강민재 부회장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서준혁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냥 빌려준 돈입니다. 하지만 한상철 팀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은 2억 원을 받고 수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들이. 회장은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주차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너는 30년 동안 참 많이 참았구나. 민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회장은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언론에 공식 발표하라. 30년 전 의료사고의 진실을, 그리고 강민수가 무고했다는 것을. 한상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이번에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너는 30년 동안 부회장 자리를 지켰지. 하지만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민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모든 직위를 박탈한다. 부회장, 이사,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서준혁 상무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 서준혁 상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2억 원 받고 거짓 기록을 만든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서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이번에는 민수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라.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원래 내 자리였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의사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30년 전 빼앗긴 내 꿈이잖아. 민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 그것은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58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와서 의사로 돌아가기엔. 늙다니. 58세가 뭐가 늙었어. 회장이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수의 의사 면허 복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태양병원 이사장 자리를 준비해라. 민수 씨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싫다면 강제로라도 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태양그룹의 적법한 후계자야.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임원들은 30년 만에 돌아온 진짜 후계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 김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수 전무님, 30년 동안 억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들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지. 30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했으니까. 민재 부회장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민수 씨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민재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형님의 30년을 내가 빼앗았어. 민재 씨가 오열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30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사는 게. 민재 씨는 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대현 회장은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의 응급처치 덕분에 심장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제 장남 강민수는 의료사고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장은 30년 전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제 장남은 무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회장은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수를 태양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대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제 전 재산의 40%를 민수에게 증여합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빼앗긴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거부할 수 없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럼 강민재 전 부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법적 처벌은 받겠지만 가족으로서는 용서하려 합니다. 민재 씨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민수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주차요원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불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수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시간들 덕분입니다. 의사로서의 기술을 잊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회의실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앞으로 태양그룹 부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었던 그 자리, 인천공항 주차장도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 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주차장. 민수 씨는 정장 차림으로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후배 박철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형님, TV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 씨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20년 동안 함께 일해서. 철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민수 씨는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게. 그날 저녁 태양그룹 회장 저택.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강대현 회장, 민수 씨, 민재 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30년 만에 다시 모인 날이야. 모두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하자.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민재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민수 씨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그걸 잊지 말자. 가족들이 건배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한 달 후 태양병원. 민수 씨는 의사 면허를 복권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양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수 씨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진우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이진우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함께 좋은 병원 만들어 봅시다. 민수 씨는 병원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배운 겸손함, 환자를 대하는 진심,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작은 고시원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이 작은 방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의대 졸업식 날 아버지와 찍은 그 사진.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아들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그곳. 이제는 추억이 된 곳. 하지만 민수 씨는 그곳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 만났던 모든 사람, 겪었던 모든 순간.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마지막으로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년.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